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의 스테안슈톤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정말 오랜만이죠. 자, 우리 터미타임을 열심히 연습하다가 지금 일어난 우리 둘째 시은이를 소개합니다. 네, 저한테 둘째가 생겼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둘째라니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놀라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심지어, 아이고, 피리맨니? 심지어 자연 임신으로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 소중한 보물 둘째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가 정말 9년의 난임의 시간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믿기지 않은 지금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9년 만에 첫째를 가지고 2년 후에 이렇게 둘째가 저희 가족에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짬짬이 생전 첫째 때도 사실 이만큼 많이 잃지는 못했는데 막상 둘째가 생기니까 뭔가 첫째 때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막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오히려 첫째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육아서적 이런 걸 찾아서 보고 있고요.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 역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몰랐던 부분들을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꾸준한 공부가 정말 답이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둘째가 지금 손을 이렇게 열심히 빨고 있는데 사실 손 빠는 것보다는 쪽쪽이를 주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손에 아무래도 손이 깨끗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첫째 때문에 쪽쪽이를 지금 못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가 쪽쪽이를 좀 쉽지 않게 뗐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뗐는데 얘가 또 둘째가 쪽쪽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첫째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쪽쪽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100일 넘게 그래도 잘 버텨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정말 침을 너무 많이 흘리고 이제 본인 손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입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고 막 이러는데 네,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버텨야 될지 쪽쪽이를 줘야 될지 아직 좀 고민이긴 합니다. 첫째 낳고는 사실 뱃살 걱정을 많이 안 했었는데 둘째 낳고 난 이후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뱃살이 정말 안 들어가는구나. 첫째 때 없던 고민이 생기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일도 지나고 해서 이제 3월달부터 저는 간간히 운동을 시작하려고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동으로 뱃살을 어떻게 관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둘째를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냐, 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거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단 노력 1도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못했어요. 심지어 신랑이랑은 첫째를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둘째는 난 사실 또 그 과정을 또 하면서 할 자신 없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생긴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한 명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족하다. 그런 얘기를 나눈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그 얘기는 하나만 잘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자연 임신이 될 거라고는 정말 저는 1도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네. 나이도 나이거니와 첫째를 가진 가정도 그렇고 모든 걸 봤을 때 자연 임신은 저희의 네, 계획 속에 뭐 아니면 어떤 생각 속에 자리 잡아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찾아왔죠. 그럼 그동안 어떻게 그 얘기는 어쨌든 제 몸이 한 생명을 어쨌든 품을 수 있는 몸 상태였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첫째 키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없었고 뭐 딱히 뭐 그때도 운동을 다닌 것도 아니었고 뭔가 네, 뭔가를 한 게 없는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뭐 비타민 이런 거 꾸준히 챙겨 먹었었고요. 비타민 챙겨 먹었었고 신랑이 아르기닌 그것도 챙겨줘가지고 그것도 먹고 있었고 근데 그건 사실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맨날 이제 육아하고 일하고 이렇게 막 병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피로 회복제로 썼었던 거거든요. 먹고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계획 중에 계신 분들 있으시면 아르기닌을 한번 네 이건 그냥 개인적인 한번 드셔보시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고 둘째 출산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첫째이기 때문에 오후에 입원을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나왔거든요. 자리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아이고. 그랬고 둘째는 제가 진통이 규칙적으로 오더라고요. 진통이 규칙적으로 와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둘째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갔죠. 그때가 아침이었어요. 새벽부터 뭔가 배가 좀 아프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한 8시 9시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규칙적으로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오전에 갔고 오전에 가서 오후에 나왔죠. 오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테스트 이제 산모는 병원에서 바로 해주는데 보호자는 어디 딴 데서 해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냥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 거고 산모의 가족이라고 해서 더 우대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걸 몰랐어가지고 당일날 이제 오전에 신랑이 급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결과가 오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전에 했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밀려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분만실은 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있는데 좀 배가 아픈 상황에 이렇게 있는데 오후에 나온다고 해서 이제 첫째 때 생각하고 그래 뭐 오후 신랑 오기 전에는 낫지는 않겠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상황 말씀드렸더니 그럼 우리끼리 지내야 될 수도 있겠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신랑 없이요?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고서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혼자서 낳아야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
신랑 그 분만실 이제 바로 문 하나 밖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들어오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막 신랑도 밖에서 발 동동 거리고 있고 그래서 막 병원에서는 오후에 나온다고 혹시나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알아봐서 거기서도 검사를 하고 이렇게 온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어쨌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딱 결과를 받고서는 들어오고 30분 만에 나왔거든요. 30분만 늦어서도 우리 탯줄은 아빠가 못 끊을 뻔했다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조금 서로 애가 달았던 네, 기억으로 남아있고 출산 자체는 첫째 때보다 어쨌든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진통 그 무통 주사가 잘 먹혔어요. 그러니까 첫째 때는 그냥 그러니까 무통 주사 끝나고도 이제 계속 진통이 시작돼서 진짜 막 진통을 느끼며 출산을 했다면 둘째는 무통 주사가 걸려 있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분만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분만 자체에 대한 통증은 크게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애를 낳을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통 분만을 한 거죠. 무통 분만을 했는데 저희 애기가 2.9kg였거든요. 근데 제 골반이 첫째 때 그런 출산의 경험이 있었지만 첫째는 조산이기도 했었고 2.3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2.3 이랬는데 얘는 이제 정상으로 나왔고 2.9 이렇게 물론 막 엄청 무겁고 막 거대야 막 이런 건 당연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골반한테는 진짜 2.9가 맥스였나 봐요. 얘가 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가 조금만 더 컸었더라도 좀 위험할 뻔했다 이런 말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의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출산이었다. 산모는 고통을 못 느끼긴 했지만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힘을 주고 이런 거 해서 했지만 애가 어쨌든 제 골반에 정말 딱 껴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됐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어쨌든 이 녀석이 잘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수술하지 않아도 됐었고 그래도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저의 출산기랑 둘째 출산기라면 그렇고 그리고 무통 분만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살짝 미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 정도면 셋째도 낳겠는걸? 약간 이런 미친 생각. 네, 셋째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지만 네, 능력도 안 되고 정말 안 됩니다. 네, 정말 안 돼서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임신이 잘 될 나이는 아닌데 당연히 아닌데 둘째도 이렇게 생겼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었다면 제가 병원에서 무슨 뭐였지? 뭐 임산부의 날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임산부에 뭐 인터뷰가 필요했었나봐요. 근데 그게 뭐 고령 임산부 뭐 알고 봤더니 결국 고령 임산부에 대한 뉴스였는데 거기에 제가 간호사분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또 오케이 했죠. 제가 알았어요. 뭐 인터뷰 몇 가지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대답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뉴스에 잠시 나왔다는 거. 알고 봤더니 고령 임산부 뭐 관한 얘기였던 거.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령 임산부 그러니까 네 고령 임산부 최 씨가 되었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네 노산의 아이콘이 잠시 되었다는 거.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 나이에도 어쨌든 생명을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정말 두 번째 기적이나 다름없고 네 그랬어요. 손 못 빨게 하니까 이제 살짝 짜증내는 거지.
그치? 네, 그게 이제 저의 일상인 요즘 근황이었고요. 맛있니? 맛있니? 맛있어? 네, 맛있나 봅니다. 여튼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쉬는 일 안 하고 쉬게 되면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지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영상도 많이 찍고 뭐 많이 남겨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영영 또 못하게 될까봐 일단 근황을 하나 남겨봅니다. 또 곧 갓 100일 지난 우리 애기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다행히 둘째도 기질이 순한 편이어서 순한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이제 한 밤잠 푹 자거든요. 길게 잘 때는 12시간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잠은 수면의 문제는 없이 이제 저도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우리 첫째는 이제 동생을 너무 이뻐하긴 해요. 이뻐하긴 하면서도 왜 그 쌤통을 부리거나 할 때 있죠.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당연한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사랑이 나눠지니까 뭐 본인이 원해서 생긴 동생도 아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어쨌든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첫째가 이제 집에 오면 무조건 첫째 위주로 해요. 둘째 얘는 제가 뭐 거의 쳐다보지도 않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첫째가 좀 잘 어쨌든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없는 시간에는 대신에 이렇게 많이 안아주고 많이 예뻐해주고 그러고 있죠. 엄마 너무 세게 눌렀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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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근황은 여기까지. 또 근황 말고 이 꼬맹이의 일상도 기록처럼 한번 남겨주고 싶어서 한번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첫째 때 일상을 한번 봤었거든요. 찍어놓은 걸. 그때 저 되게 우아하게 육아했더라고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우아한 육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찍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첫째 아침에 막 전쟁이야. 첫째 막 준비해서 보내느라 막 이러고 있고 다행히 얘가 이제 늦게까지 자주면 그게 가능한데 얘가 많이 깬다 그러면 이제 얘를 업고 이제 첫째를 막 준비를 시키고 보내고 네 그리고 둘째와의 다시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몰골이 좀 말이 아니라서 얼굴 일부러 좀 잘랐어요. 네. 배고파? 얘도 지금 살짝 짜증이 나는 것 같으니 오늘 여기서 안녕. 시은아 안녕 해봐. 시은아 안녕. 여기 보고 안녕. 바이바이.